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워킹맘 이정현입니다. 여러분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저 역시 대학교 때부터 십수년을 함께해온 4인방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희 4인방의 인연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성일이, 현미, 그리고 원규, 남자둘 여자둘의 조합이라 주변에서는 너희 중에 분명히 사귀는 애들 나온다. 남녀 사이의 우정이 어디 있느냐며 수군대곤 했죠. 하지만 저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로의 연애사를 꿰뚫고 있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진 모습까지 다 본 사이에 무슨 설렘이 있겠냐면서요.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저희 넷은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였을 뿐 이성적인 감정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변화가 생긴 건 저와 성일이가 가까운 동네의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정은 어느새 묘한 감정으로 변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휴가를 맞이해서 넷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현미와 원규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현미와 원규의 반응은 지금도 생생해요. 와, 뭐야? 우린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둘이 사귄다고? 원규는 저희를 놀렸고 현미는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근데 둘이 잘 어울려. 우리는 영원히 친구 사이일 줄 알았는데 커플이 나오니까 진짜 기분 묘하다. 축하해 정말. 그렇게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사귀게 되었고 후에 원규도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여자친구까지 포함해 종종 5명이 다 같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캠핑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이어갔죠. 성일이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축복 속에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고 감사하게도 결혼 한 달 만에 아이도 가졌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어진 독박 육아. 저는 그맘때 회사도 휴직을 하게 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는데요.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닌 친구 현미였습니다. 현미는 그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며 적극적으로 제 육아를 도와준 거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반찬까지 만들어다 주며 저를 챙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정연아,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잠이라도 좀 자. 내가 현우 보고 있을게. 현미는 아이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일에도 능숙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제안까지 하더군요. 너 고향 친구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에 너희 부모님 댁에 좀 내려가서 쉬다 와. 내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현우 봐줄 테니까. 아, 어떻게 그래? 우리 사이에 뭐 어때? 됐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너무 미안하지.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혼인 친구가 귀한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 집 애를 봐주겠다니 저는 현미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전세 문제로 원래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가 생후 8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이사 후 정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밖에 급한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어요. 남편이 혼자 아이를 보기로 했죠. 그러다가 예상보다 빨리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 없어서 보챌까봐 마음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실로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팬티 차림에 러닝 하나만 걸친 차림이고 그 옆에는 현미가 앉아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한 마치 영락없는 한 가족 같은 풍경처럼 보일 정도였죠. 제가 우뚝 서 있자 현미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정연아, 벌써 왔어?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근데 현미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성일이가 SOS 쳤어. 현우가 우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대. 저는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애 아빠가 돼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보니? 아니, 내가 아무리 달래도 현우가 눈물을 안 그쳐서. 얼마나 평소에 안 보면 현미까지 뭐하러 불러. 주말에 쉬는 애를. 됐어, 야. 내가 뭘 주말에 쉬어. 요즘 백수라서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래도 미안하게. 오기 전에 카톡이라도 하지. 그랬으면 먹을 거라도 좀 사왔을 텐데. 현미는 겉옷을 입으며 말하더라고요. 됐네요. 우리 사이에 무슨 연락이야. 이제 너 왔으니까 가볼게. 저는 소파에 반쯤 누워있는 남편의 차림새가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현미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자기야, 아무리 현미가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팬티 바람으로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장현미가 여자냐? 걔 우리 대학교 때부터 같이 목욕탕만 안 갔지. 형제나 다름없던 애야. 현미도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그래? 너 요즘 육아하느라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나한테 짜증 좀 많이 낸다. 혼자 애 몇 시간도 못 봐서 친구를 불러? 울음을 안 그치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미친다 정말. 저는 사실 뭔가 찜찜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찜찜함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팬티 차림의 남편, 게다가 저도 없는데 굳이 여기로 온 현미.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넷이서 여행 가서 한 방에서 잠도 잤던 사이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하나 보다 애써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을 지워버렸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은 주말이면 부쩍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육아를 잘 안 해서 제가 독방 육아를 하긴 했는데 회사 동기 모임, 조기축구회, 대학 동창 경조사 등등 이유도 다양했죠. 독방 육아에 지친 저는 남편의 잦은 외출에 서운함이 폭발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죠. 현미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왜? 독방 육아 때문에? 그것도 그거고 성일이가 요즘 자꾸 밖으로 돌아. 혹시 밖에서 딴짓하는 거 아닐까? 바람이라도 피우며 나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그러자 현미는 전화기 너머로 손살을 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야, 정연아, 홍성일이 그러래냐? 걔는 그럴 깜냥도 안 돼요. 바람은 뭐 아무나 피니?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육아 우울증 와서 그래. 사람이 너무 지치면 예민해지고 의심되고 그러는 거야. 현미는 저를 걱정하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런가? 안 되겠다. 너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와. 내가 현우 봐줄 테니까. 현우가 차 오래 타면 너무 울어서 친정이 데리고 가기 힘들다며. 내가 봐줄 테니까 너 혼자라도 갔다 와. 그리고 성일이도 내가 불러서 집안일 좀 시키고 정신교육 좀 시킬게. 너 그러다 정말 쓰러져.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했던 것도 미안해지더라고요. 됐어. 어떻게 그래. 나 현우 보는 거 좋아. 육아가 체질에 딱 맞아. 낮에 내가 보고 저녁에만 성일이가 현우 보면 되니까. 야, 그게 뭐냐? 그런 법이 어딨어. 아이 참, 괜찮다니까. 너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안 봐줄 거야? 당연히 봐주지. 그러니까 성일이도 있는데 내가 현우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긴 그렇고 낮 시간 동안 니네 집에서 봐주고 저녁에만 성일이가 보면 되잖아. 너 알지? 현우가 이 이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건 알지만
너도 성일이한테만 맡기면 불안하잖아. 내가 낮에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현미는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현미의 말대로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휴식을 취했죠. 현미에게 고마워서 상품권도 따로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일요일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껏 내며 배웅했습니다. 현미가 나가고 난 뒤 이부자리를 정리하려 침대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헤드와 매트리스 사이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어요.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출산 후 머리가 너무 빠져서 아주 짧은 단발로 자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제 손가락에 걸린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마치 현미의 머리카락처럼요. 그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낮에만 와서 애를 봐준다고 했는데 침대에 머리카락이 왜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현미가 애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겠지. 성일이랑 현미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의심은 순식간에 제 온몸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며 현우를 챙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죠. 하지만 제 속은 끝없는 의심에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모차에 현우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함께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도 웃으며 화답하더니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10층에 새로 이사 온 집 맞죠? 네, 맞아요. 이사 온 지 2달 조금 넘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현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 맞죠?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주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미안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서둘러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묘한 반응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직감이 왔거든요. 저는 아주머니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잠시만요.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실은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이 유모차 끌고 있는 여자랑 남자가 있는 걸 봤거든요. 분명히 이 유모차였고 이 애기도 맞아요. 애기가 귀여워서 10층에 이사 온 집인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아기한테 엄마 해봐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난 당연히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기 엄마는 머리가 짧길래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은 제 심장을 대못으로 박는 것 같았습니다. 검고 긴 머리,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던 여자. 의심의 여지 없이 현미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많이 다정해 보였나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더라고. 남자가 그 여자 허리를 감싸 있고 같이 유모차 끌고 다니고.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건가 모르겠네. 나는 그만 가볼게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눈앞이 핑핑 돌았죠. 저보고 주말에 자기가 애 봐준다고 볼일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오라더니
그렇게 제가 집을 나서면 제 남편과 부부 행세, 게다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 행세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한 언니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집안 홈캠,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보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차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 집으로 올라왔죠.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영상을 확인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온 현미를 데려다주는 영상에서는 그들의 진심과 추악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연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지 않아? 걔 원래 무심하잖아. 처음엔 좀 미안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안 들어. 내가 대신 지혜 많이 봐주잖아. 착하네, 장현미. 그 김에 우리 성일이랑도 좀 놀고 너랑 나랑 속궁합 잘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정연이 말고 너랑 결혼할걸. 두 사람은 제 욕을 하며 낄낄거리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미랑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현미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현미를 천사라고 믿으며 고마워했던 그 시간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육아를 도와준다며 제 곁을 맴돌던 현미의 진짜 목적은 제 아이가 아니라 제 남편 홍성일이었습니다. 저를 보내놓고 저희 아이도 있는 집에서 둘이서 얼마나 추접스러운 짓을 일삼았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 그 두 사람이 짠 잔인한 연극 속에 저만 철저히 광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모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 저는 차근차근 칼을 갈았죠.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장현미는 뻔뻔하게 카톡을 보내오더군요. 정연아, 나 새로 회사 들어가기로 했어. 성일이가 자기 회사에 자리 났다고 해서 면접 봤는데 합격한 거 있지? 그래도 주말에 종종 현우 봐주러 갈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주말에는 내가 있을 거라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출근 잘해.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 및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장현미는 남편 회사로 출근했어요. 둘이서 한 회사에서 대놓고 연애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 이가 갈리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난 저는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로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담긴 서류였죠. 회사 감사팀과 인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현미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소장은 직접 챙겨 남편의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저는 로비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과 장현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망설임 없이 커피가 든 컵을 남편과 장현미에게 동시에 끼얹었습니다.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둘이서 친구인 척 불륜 즐기고 이제는 회사까지 같이 다니네. 이럴 거면 둘이 결혼하지 그랬니? 아주 더러운 것들끼리 천생연분인데 말이야. 둘 다 사색이 되어서 보더라고요. 야, 너 이게 무슨... 일단 나가서 얘기해. 사람들이 보잖아. 보라고 온 거야, 멍청아. 너네 둘은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 잘도 바보 취급했지? 야,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서 대놓고 연애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입 다물고 있는 장현미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봐준다는 핑계 대면서 친구 남편이랑 안방 침대에서 재미 좋았지? 현미야, 니네 부모님께도 방금 똑같은 자료 퀵으로 보내드렸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홍성일 너도 똑같아. 내가 부모님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현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장현미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탓에 채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홍성일도 해고 직전까지 갔다가 징계를 받고 지방의 아주 작은 지점으로 좌천됐다는데 거기도 골고루 소문은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사직서를 냈다더군요. 그들이 재직 거실에서 누렸던 그 비겁한 행복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날 저는 짐을 싸서 현우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오랜 친구도 잃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쓰레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하더군요. 가끔 원교를 통해 소식을 듣자 하니 두 사람은 그 뒤로 된통 싸우고 더 이상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니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고향에 내려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미안해 밤마다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큰 병이 들었을 때 그 부위를 도려내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래야 남은 몸이 사는 법이다. 너는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네 인생을 살린 거야. 저는 아빠 말씀대로 저에게서 가장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열심히 회복 중이라고 믿어요. 저희 아들 현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고 저 또한 고향에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죽을 만큼 아프지만 역설적으로 그 배신 덕분에 저는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부모님과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는 우리 현우. 저는 이 두 가지 보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